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탕헤랑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타날라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요. 이곳은 조금 특별합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 중에서 무려 80%가 한센병을 앓고 있는데, 한센병은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감염돼 일반적으로 4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에 발병이 되는데, 말초신경이 파괴되어 피부 감각이 사라지고 상처가 생겨도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말단 부위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 염증 때문에 피부가 부풀어 올라 얼굴이 사자 모양으로 변하기도 하는 무서운 병이죠. 이 한센병을 앓고 있는 인도네시아인들이 시타날라라는 작은 마을에 모여 살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약 5,000명 정도가 이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단체의 도움을 받아왔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방침을 내놓은 이후에 봉사단의 발길마저 완전히 끊겨버렸죠. 자, 그런데 이곳에 놀랍게도 한국인의 검은 봉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구경하기 어렵지만 10년 전만 해도 동네 가게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했던 검은 봉지가 시타날라 마을 집집마다 하나씩 배달되었습니다. 이 검은 봉지 안에는 쌀 5kg, 라면 20개, 그리고 한국의 불닭볶음면 4개, 여기에 마스크 4장과 100ml짜리 손소독제 한 통도 들어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자원봉사자들의 발길마저 끊기자 시타날라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가 아사위기 한센인을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이에 한국인들이 응답해준 것이죠. 인도네시아에서 3인도 전자라는 전자회사를 운영 중인 한국인 김우진 대표는 쌀 100포대와 라면 120박스를 즉시 기부했고, 앞으로도 한 달에 쌀 100포대씩을 지원하겠다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마켓이라는 이름의 한인 소매업체는 한인 고객들의 후원을 모아 인도미 140박스를 전달했고, 인도네시아에서 해외 첫 수력발전소를 지은 한국중부발전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한국중부발전 한국 본사에서 절반, 그리고 인도네시아 현지 주재원 31명이 나머지 절반의 기금을 모금해 시타날라 마을 1000가구에 쌀과 라면을 지원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시애틀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이 익명으로 1만 달러의 기부를 약속하는가 하면 한국에서도 이들의 사연을 접하고 기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의 통큰 기부 행렬 덕분에 원래는 시타날라 마을 주민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가구에만 도움을 주기로 했던 계획이 주민 5,000명 모두에게 쌀과 라면, 그리고 손소독제와 마스크까지 가득 담은 검은색 비닐봉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곳에 소록도 천사라 불리는 한국인 최 씨 부부가 있는데, 지난 2017년 8월부터 최영미 씨 부부가 사비를 털어 붕대와 소독제를 구매해 한 달에 2번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센인들의 상처 부위를 직접 소독한 뒤 붕대까지 감아주는 모습인데요. 의료봉사뿐만 아니라 한센인 자녀들을 위해 공부방까지 열어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의 최 씨 부부를 소록도 천사라 부르는 이유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이 한국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국의 대기업들까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지원에 나서자 인도네시아인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한국산 진단키트 32,200회 분량을 전달한 데 이어서 매년 40명의 인도네시아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8명에게는 한국에서의 유학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는 포스코는 이번에 2만 달러 상당의 긴급 구호품과 함께 10억 원 규모의 고성능 마스크 32,000개를 인도네시아에 전달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의 서부 자바주에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를 설치해주고 방역복 세트 1만 개를 증정해 인도네시아인들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이에 리드완 까밀 주지사는 현대차의 지원에 너무 감사드린다. 한국에서 성공한 드라이브스루 진료소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코로나19 검사에 효과적일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라고 전했고, 인도네시아 국회의 함다니 전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도움이 너무나 귀하다. 이번 사태가 끝나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은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루. 최근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 분열 현상들, 가정 및 이웃 간의 다툼 등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C19 사태로 영업 정지와 외출 자제 등의 조치를 당하면서 일본인들은 충격적인 모습으로 그 불만과 삐딱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을 보면 거의 매일 사회면에 이런 사건 사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 내무부와 경시청까지 바쁘고 결국 언론을 통해 부탁하고 호소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국민성에 대해 질서를 잘 지킨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라는 평가를 주로 합니다.
그러나 전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해야 한다는 국민성은 무조건 이란과 아베에게 충성하고 맹종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또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남을 의식하는 행동은 도리어 이해와 가정 등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물론 히키코모리처럼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병적인 사람도 생기고 있죠. 전국적으로 가게의 영업을 방해해서 경시청에 체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쿄에서 영업하지 마라, 영업을 하면 가게에 불을 낼 것이다 라는 종이를 붙여서 으로 가게의 영업을 방해한 63세 남자가 경시청에 체포되었습니다. 도쿄에서 음식점의 영업시간 단축이나 술집 등 유흥업소에 휴업을 요청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일들이 전국에서 발생하는데 영업을 하면 우리를 죽이는 짓이다 라는 종이를 여러 가게에 붙이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체포된 이들은 영업하는 가게 때문에 시일구가 계속 전파되고 있다. 나의 행위는 정의롭다 라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경시청에서는 말도 안 되는 행위이다, 처벌하겠다 라고 하지만 줄어들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의의 사도로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갑자기 신고 전화가 폭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시청 통신지령센터 110번으로 신고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110번은 신고 즉시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긴급 출동에 사용됩니다. 경시청 통신지령센터에서는 사건 사고의 발생 현장과 경찰차의 현재 위치를 바로 지도상에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길거리 범죄가 많지 않은 일본에서는 정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경시청 직통전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 경시청 통신지령센터 110번으로 신고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와서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네요. 갑자기 증가한 신고 전화의 대부분이 시일구가 전파될 위험이 있다는 식입니다. 아이치현 같은 경우에는 2월에는 13건, 3월에는 40건, 4월에는 224건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저 가게가 영업을 합니다. 지금 둘이 붙어서 밀착 데이트를 하고 있다. 지금 밖에서 몇 명이 놀고 있다 등의 신고가 폭주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긴급한 사건 사고에 대처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긴급 여부를 먼저 생각해보고 전화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호소할 지경입니다. 110번 신고 전화가 늘어난다는 것은 시민들이 그만큼 불안해한다는 것이라서 이해는 하지만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니까 다른 상담 전화를 많이 이용해주고 가급적 110번은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둘이 붙어서 데이트를 해? 라면서 신고를 한다니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데이트하는 연인들이 위험할까봐 신고한 것인지 아니면 눈꼴이 사나운 것인지 정말로 경시청에 저런 신고 전화가 폭주해서 제발 신고하지 말아달라 라고 호소할 정도라니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황당할 정도입니다. 일본인들의 국민성을 어떻게 해석하면 저런 사회 현상이 이해가 될까요? 사실 이러한 사회 분열 현상은 일본의 가정과 청소년들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하시모토 세이코 담당상은 4월에 가정폭력이 전년 대비 1.3배나 증가했다. 외출 자제 영향으로 생활 불안과 스트레스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힘들어하는 부인의 상담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라고 기자회견했습니다. 시일구 사태로 일본에서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해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본의 가정에서 특별정의 급부금으로 다툼이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시일구 사태로 1인당 10만엔 약 114만원을 지급하는데 4인 가정인 경우에는 40만엔 약 458만원을 받게 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 세대주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다 보니 가정 내에서 사용 권한과 사용처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주로 세대주인 남편은 모두 내가 알아서 사용하겠다는 식이고 부인은 저축도 하고 싶고 생각하는 사용처가 있다고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고민은 가정의 자녀들이 10만엔은 자신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은 이번 기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싶다 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라지니까 변호사들에게 문의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가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의 각 개인에게 각각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세대주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라고 조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구주가 흥청망청 낭비를 한다고 해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자녀들도 내 돈이다 라고 생각하고 부모를 횡재로 고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일구 사태로 각 나라마다 특별한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랑스러운 일본, 우리는 아베를 믿고 평안하다 라고 하지만 일본의 가정과 사회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과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당하게 의견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문제는 더 이상하게 변질되는 거죠. 연인의 데이트까지 110번으로 신고 전화를 할 정도로 불안하면 아베에게 당당하게 말을 할 것이지, 아베에게 충성하면서 왜 가정폭력과 신고 전화로 화를 풀까요? 일본의 국민성은 정말 연구 대상 같습니다.